고인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가을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을은 왔는데 예. 우리 국민들 편안한 날은 언제 오는지 궁금합니다. 기다립니다. 예. 올 거라고 믿습니다. 뭐 가을이 왔잖아요. 네. 다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모두? 편안한 날도 좋은 날도 올 것이다. 뭐 그렇습니다. 네, 제 믿어봅니다. 생각은. 예. 자, 1402님께서 여당과 정책 협의도 안 할 거면 대통령실에서 만찬은 뭐하러 하나요? 이해가 어렵습니다. 예. 네. 이해가 어려운 일들이 종종 있죠. 아니 많죠. 네. 예. 4004님, 전 정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더 잘해보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자꾸 남 탓을 하시는지 안타깝습니다. 예. 3년이 다 되어가는데 또 예. 전 정부 탓. 0318님, 어머나 공기가 어느새 이렇게 시원해졌죠. 네. 쳐서 매직을 실감하는 퇴근길이네요. 모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아니, 모두들 이렇게 하시는데 왜 며칠 전에 제가 가을 냄새를 맡았다니까 그때는 비웃었잖아요. 비웃으셨습니까? 비웃다니요. 너무 순수한 감성에 감탄을 보낸 겁니다. 비웃었습니다. 오늘은 가을이 아주 코 안으로 깊숙이 그렇죠. 들어오고 그때 살짝 제가 코에서 쳤다니까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오늘은 확 들어오셨죠? 네. 오늘은 뭐 훌쩍 예. 네. 홍당 빠졌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있었는데요. 이날 김문수 후보자의 역사관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그건 뭐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이 그러면 된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일제 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일본 일제 시대 때 국적이었다고요?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무슨 그걸 말- 어떻게 인정한 사람이 국무위원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정은 무슨 인정이에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은 일제 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한데 무슨 국적이 있어요? 자, 와, 예. 아니, 저도 정말 믿기가 어려운 발언들이었는데, 그럼 김문수 후보자의 주장대로라면 식민 지배도 합법이고 독립운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은 반국가 세력 내란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와, 저번에도 제가 한번 정말 답답해서 드린 말씀이 있는데 왜 이런 분만 고를까요? 왜 모르셨어요? 왜 대통령은 아십니까, 본인과 통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는 사람을 옆에 두지 혹시? 않습니다. 그럼 왜 이런 분만 통하나요? 대통령의 생각과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 아닐까요? 대답을 오늘 잘하시네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을이 온 김에 제가 다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게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가진 분들, 역사관을 가진 분들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한다면 네. 그럼 지금 김문수 후보의 의견이 현 정부의 의견이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뭐, 이 노동 장관부 후보자잖아요. 국무위원 후보자. 이런 분을 장관을 시키겠다고 나선 거는 이분의 역사관에 동의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하여튼 질문이 이분뿐만이 아니죠. 이진숙도 이분뿐만 아니죠. 그랬고요. 김현석 예. 씨도 그랬고 한결같이 역사관이 왜곡되어 있는 분들이 이런 사람들은 어느 사회나 존재하죠. 그리고 지금 보면 김문수 후보자는 자신의 발언이 무엇이 문제인가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확고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런 발언을 저 사람들이 문제를 삼는가도 연구를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예. 그냥 이런 분들이 같이 뭐 동아리 활동하고 그런 예. 거는 괜찮아요. 어느 사회나 존재하니까요. 같이 같은 생각 가진 분들 모여가지고 모여가지고. 뭐 맥주 한잔 마시고 예. 희덕거리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을 국무위원 자리에 앉힙니까? 맞습니다. 이걸 임명한 대통령에게 정말 우리는 계속 되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때도 그렇고 이런 논란의 인물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인물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정말 대통령의 한결같은 대통령의 역사관도 저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사람이 없습니다. 없다기보다는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너무 이런 어떤 경우가 반복되니까요. 반복되고 있죠. 반복되니까 지금으로서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쓴다기보다는 골라 쓴다고 해석하는 게 더 훨씬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분들만 골라 쓰고 있다. 맞습니다. 예. 자, 김문수 후보자 과거 논란된 발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는 죽음의 구판이다. 제주의 4.3 사건은 명백한 폭동이다. 박근혜 탄핵 잘못됐다. 불법 파업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이런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자진 사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자 이런 발언들을 보면은 역사 왜곡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 도리 자체도 아주 부족한 그리고 사람인 것 이분이 어떤 그 노동자에 대한 어떤 적대감 같은 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분,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를 또 죽음의 구판. 이거 정말 너무 끔찍한 발언들이죠. 왜 그렇습니다. 예, 뭐 네. 뭘 이렇게 비판을 할래도요. 비판을 할래도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건 앞뒤가 안 맞는데랄까, 혹은 뭐 정상적으로 진행되다가 약간 이건 문제가 있는데 하면 비판하고 싶은데, 이건 네. 뭐 A부터 Z까지가 이 발언이나 사고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거를 언론으로서도 비판하기도 차마 그렇습니다. 예. 네.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별로. 예. 네,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국회 출석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 없을 만큼 문제 생기고 아주 힘들어한다. 예. 자, 대통령실도 야당의 무리한 탄핵과 청문회 공세로 공직사회가 심리적 스트레스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본인들은 본인들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예. 심지어 세금으로 월급 받습니다. 예. 국민들은 세금, 그러니까 돈 내고 예. 이런 일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심지어. 그렇습니다. 그럼 예. 누가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까? 예. 그리고 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뭐 구체적으로 수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모두가 알고 계시니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청문회 이게 국회 출석하느라고 일을 못 하는 건지, 네. 일을 못해서 국회 들어가서 저런 말을 듣는지 어떤 구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앞뒤가 이렇게 바뀝니까? 그리고 국회 탓을 하는데요. 이게 국회 때문에 저렇게 일들을 못해서 일이 엉망진창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국민 중에 일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하시는 분은 어디 있습니까? 예. 이분들은 스트레스도 받고 세금으로 월급도 받고 우리는 돈 내면서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국민들 너무 힘듭니다. 예. 그리고 일을 제대로 하면 국회 가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나갈 일을 만드니까 국회 나가서도 할 말이 당당하게 있으면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당당한 할 말이 있으면. 네. 그리고 국민들도 인식하는 게 국회에서 정책이 제대로 됐는데 국회의원들이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면 트집 잡고. 정치가 욕먹죠. 국회가 욕먹는데 지금 과연 국회가 욕먹는지 이 정책이 욕먹는지 한번 자세히 그렇죠. 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은 더 따져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는 월급도 돈도 못 받는데 돈 내야죠 우리가. 네, 돈 내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세금 내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네, 예. 우리 국민들 고생이 많으시고 다음은 제가 정말 관심이 많은 의료 대란 주제입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에 빅5 병원 등 서울 시내 주요 응급실 대부분이 인력난으로 지금 파행을 겪고 큰일입니다. 있습니다. 예. 지금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다음 달 추석 때 우리나라 응급 의료 체계에 큰 쓰나미가 덮칠 것 같다라는 우려까지 했는데 예. 그리고 오늘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가서 올해까지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2026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 좀 유예해달라고 했지만 예. 대통령실이 거부했습니다. 예. 그럼 대통령 혼자서 이것을 2,000명을 계속 고집한다고 저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대한민국의 의료가 붕괴돼 버리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뭐 학부모들이 요구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의대 입시보다 지금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게 더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절대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180여 명의 야당 의원들이 정말 대통령실 앞에 가서 매일 천막을 치고 뭘 하든지 이거는 무조건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어떤 고령대 어르신들은 응급이 안 되면 그건 바로 어떤 큰 일로 연결될 수 있는 연령들인데 네. 그 노인들의 어떤 생명이 지금 이렇게 의료 체계가 무너지면은 네. 당장 정말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을 대통령실은 뭐랄까요? 전혀 못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요. 네, 현실을 예. 부정하는 건지 정말 인식을 못하는 건지 자꾸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금방 회복될 수 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어떤 자꾸 그런 의심이 들어요. 예, 이렇게 이
건강 위기에 몰린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보고가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들 가족은 안 아픕니까? 친구 본인은 안 아픕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이 의료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 눈앞에서 붕괴되고 있는데 예. 자기의 어떤 이 정치적 이익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면은 세금 다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자격이 본인들은 권력이 있어서 그런 불이익을 겪지 않는다고 믿어서 이렇게 조용한다면은 아니요, 저는 예외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권력 있는 분들은 조금 편하겠죠. 뭐 이런 아니 김종인 전 그분도 22곳을 뺑뺑이 돌아가지고 현직 권력은 없으니까요. 그분. 예, 오늘 야당 말씀 의원들 들고 답답해서 일어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